그러면 그 대통령 전용기, 이 특별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경호관분들도 같이 타시나요? 네.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 먼저 가서 그 행사장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 팀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 항공기를 타고 가죠. 그럼 그 전용기, 그거는 좀 다른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코노미도 있고 저기 비즈니스도 있고 퍼스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전용기는 좀 뭐 다른 게 있나요? 전용기 같은 경우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군기를 아니면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임대를 해서 그 행사에 맞게 또 가는 규모나 이런 거에 맞게 좌석을 아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때 이거를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뭐 여기는 특별석 여기는 이렇게 이코노미라는 개념보다는 근무하는 특성에 따라서 나뉘어 있죠. 뭐 비서실 인원이 탈 수도 있고 또 의전이 탈 수도 있고 기자들이 타는 구역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석은 좀 더 편안하고 좌석이요? 네, 좀 넓고. 앉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앉아본 기억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먹은 기억도 없고 앉아본 아니 기억이 진짜 없고 밥도 안 줘요? 주는데 안 먹었나? 뭐 기억이 먹은 기억이 없죠 이렇게? 원래 피지컬 좋게 입사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쪽쪽 빠지는 거죠. 그런가 봐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가 봐요. 대통령 경호관 아까 한 7급 정도의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사 때. 네. 입사 때 네. 근 10년간 근무하시면서 이게 몇 급까지 올라가셨던 거예요? 저 이제 5급 목전에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 공무원 그 급수에 맞는 정도의 연봉을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뭐 특별 뭐 위험수당 이런 게 계속 붙어 있나요? 그 뭐 출장이나 이런 시간의 근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급이 될 거고 기본적인 페이는 다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경호관을 그만두실 때 어떤 이유로 그만두셨던 거예요? 원래 기질이 좀 돌발적이에요. 사람이 약간 뭔가 꽂히면 해야 되고 정말 탭댄스도 그냥 집 앞에 딱 지나가다가 여기 가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배우는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물론 굉장히 가치 있고 사명감이 있는 일인데 모든 일은 10년 정도 하면 나의 미래가 좀 그려져요. 네. 나의 내일은 이럴 거고 나의 5년 후 10년 후가 이럴 거라는 게 어느 순간 그려졌는데 물론 몸과 마음은 더 이제 안정적이 되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어떤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사표 냈어요. 공무원을 10년 하시면 이게 사실 또 이제 그만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막 연금도 나오고 이게 경호관이긴 하지만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르거나 하진 않죠. 없어요. 이것도 정년 보장이 되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전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공항 가가지고 티켓 끊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데 확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서 여행 가도 되고 싶고 모험 가도 되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연기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또 예전에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맞네. 네, 방송국에서 리포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연기할 거야 하고 사표를 낸다는 순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죠. 거울 보니까 비주얼도 좀 되는 것 같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이번에 사인회에서 들통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배우를 해서 네가 전지현이 될 것 같아, 송혜교가 될 것 같아,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나가서 전지현 씨나 송혜교 같은 그런 탑스타 주인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건데 다양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고 뭐 예를 들어 술집 작부도 되고 흉악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살아볼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난 전혀 두려울 게 없다. 경호관까지 했잖아요. 제가 대통령 가장 근접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뭐 중국 총리 다 해봤던 사람인데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총 앞에서 총 맞아 죽는 걸 인생으로 삶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할 때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뭐 불안감에 대한 거는 없었어요. 사실. 갑자기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그만두시게 된 거네요. 네. 내가 뭐 이 사람은 못 지키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나오니까 또 너 이렇게 정권에 막 이제 불만을 뭐 이제 뭔 소리예요? 저희는 그냥 공무원이라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계속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거고. 하긴 국가 기관으로 보는 거지 뭐 내 선호나 뭐 이런 뭐 내 취향이나 이런 게 반영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에 올 때마다 경호를 했어요. 한 3번인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본 경호하니까 좋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분은 경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왜 경호하냐? 그렇죠. 그런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 거죠. 그거는 전혀 다른 어떤 시각의 범주가 다른 거죠. 촬영장에서 그래서 전 아베 신조 총리의 피습 소식을 들었거든요. 드라마 촬영하다 말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되게 직업적인 프로의식으로 바라본다면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배우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고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는 사실 쉽진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해오던 일도 아니고 당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배우 하기를 잘했다, 배우를 선택하기 잘했다라고 생각된 시점이 언제예요?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기회가 많으면 좋죠. 배우라는 건 내가 연기를 혼자 하는 거보다는 누군가가 내 연기를 보고 어떤 걸 느끼었으면 좋겠고 공감했으면 좋겠으니까. 처음에 그 기회가 많지 않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힘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가진 퇴직금을 정말 다 털어서 연기를 배우러 다녔어요. 정말 개인 레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오디션 보고. 이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시각도 너무 좁고 사람과 사람의 저는 막 급도 나누고 혼자 정말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점점 들게 하더라고요. 이 역할을 하려면 이 사람 이해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릴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실 때 이 연기는 감정의 표현을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전에 경호관 시절에는 감정을 안 드러내는 직업이라고 봐도 되죠? 네. 이 차이는 극복이 괜찮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웃지를 못했어요, 제가. 네. 근접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 재해 현장이나 어떤 피해가 있는 상황에 갔을 때 저희가 거기서 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월드컵을 가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내가 웃을 응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가면 쓴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연기라는 걸 하는데 아무 표정이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입만 똑딱똑딱 움직이는 인형 같다고, 마네킹 같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그걸 느끼는 순간 너무 힘들어서 정말 1차원적인 노력을 했어요. 강남역에 가면은 정말 이런 연기를 꿈꾸는 입시생들이 한 10대 때부터, 유치원생부터 다니는 그런 기초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발성부터 표정, 그다음에 뭐 네 발로 걷기, 동물 흉내내기 이런 걸 하거든요. 저 그걸 똑같이 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10대 아이들과.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 막 발버둥도 치고 대성통곡을 해봐라. 갑자기 뜬금없이 깔깔 웃어봐라. 그냥 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난 생각이 없다. 일단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도 예를 들어 골프를 쳐도 내가 맨날 똑딱똑딱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오는 순간처럼 이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빡 그 틀이 하나씩 깨져요. 하나씩 깨지다 보니까 이게 또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을 정말 오래 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 가서 그래 못생겼다는 얘기는 들을지언정 연기 못한다는 얘기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 값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역할을 주더라도 그거를 출연료를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연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못한다는 얘기는 너무 듣기 싫었고,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제가 자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오디션 봐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맡았던 배역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경호관이라는 직업이 너무 셌기 때문에 경호나 관련된 역할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미지 굳어질까봐. 네. 네. 그래서 아예 다른 걸 했어요. 그래서 뭐 비밀의 숲에서는 사기치는 마담 뭐 이런 거, 뭐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는 불륜녀, 하루에 치킨 3번씩 시켜 먹으면서 불륜하는 여자, 그런 거만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네. 막 진짜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어떤 약혼녀 역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액션 역할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액션을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무술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맞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냐고. 액션 안 해봤냐고. 그래서 액션은 난 아프게 때리는 거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근데 액션은 크고 안 아프게 때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동작은 크지 않은데 자꾸 아프게 때린다고. 그러면은 이 전에 했었던 이런 경력 때문에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스턴트라던가 액션이라든가 차라리 이런 쪽을 권유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많았고, 그런 역할이 또 주어지면 저는 이제 배우니까 좋은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많이 쌓지 않은 배우로서는 경호나 이런 액션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에요. 제가 정말 큰 감수를 하고 했던 게 강철비 정상회담이라는 영화에서 정우성 선배님이 대통령으로 나오셨고 제가 남측 경호팀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 경호는 저희들도 그래요. 생각하는 그림자라고. 말이 필요 없는 직업이니까 대사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호를 하면 안 되겠구나. 차라리 악당이나 빌런을 해야지. 이게 너무 말이 없어요, 경호관은. 안 죽으면 다행이고. 죽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경호는 메인 캐릭터가 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기치는 마담이 좋고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입 살아가지고 계속 대사 많고 비중 많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배우 생활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 소개 이런
이런 일은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경호실에 있을 때 APP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 경호 총 책임자 협의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각 국의 경호실 같은 이런 기관들이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회의도 하고 더 나은 행사 경호 방안을 컨퍼런스도 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그 담당관이었어요. 담당자로서 각 국의 그런 경호 책임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기회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통로가 된 거예요. 연락관이 돼서 그 친구들이 그 퍼블릭 어페어라는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연락관을 저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어떤 이런 방산 관련 일이 있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저한테 먼저 문의가 오고 나 지금 나갔는데 나 지금 배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네 근데 또 주한 대사관들 중에서도 뭐 그런 업무를 하시는 보안 담당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더 저랑 그런 지인 관계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창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경력이 신뢰가 가는 경력이다 그쵸. 보니까 제가 네. 말하면 더 이제 인지도 되고 해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했고 근데 이런 역할을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고 싶어요. 아쉽게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 국내에선 제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좀 규모를 더 키워서 해외에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출한다는 거는 굉장한 외화벌이잖아요.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역할이 너무나 구분돼 있어서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은 거의 정부기관 소속이거나 아니면 그 방위산업 업체에 계신 분들이거나 주로 남자분들이거나 여자분들은 제가 뵌 적은 없는데 뵀다고 했을지언정 그분은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정말 프레젠터의 역할인데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운용해봤고 어떤 게 있고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외국어로 소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내가 써봤는데 이건 이게 좋더라. 너무 이거 좋다, 이거 좋아. 그래서 야 그리고 나 못 믿어. 나 지금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야. 사이렌 불에서 안 봤니? 넷플릭스에서 야 나 어디로 튀지도 못해. 날 믿어. 이 경력이 받침이 되니까.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무기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네. 열과 성을 다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무기 쪽 관련된 부분을 정말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모시게 될 줄은 몰랐어요.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희한한 업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경호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배우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제 무기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꿈이 있으시다면 원래 즉흥적으로 결정하시죠? 네, 별로 미래에 대해서 길게 안 봐. 대신 매 순간 열심히 살아요.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데 항상 꿈은 있죠. 여행가도 하고 싶어. 모험가도 하고 싶어. 얼마 전엔 그 사이렌의 군인팀에 있던 보문이랑 고공낙하 나 그것도 하고 싶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마음을 가진 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본을 항상 갖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나 프랑스어나 중국어 공부 안 놓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무기나 이런 방산업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체력도 항상 하고 있고 배우로서 뭘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절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사실 경호관이라는 것도 아까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됐네?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전 사실 토종 국내파예요.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없어요. 근데 통역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영문과에 가서 정말 열심히 영어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태권도장에 잘생긴 오빠가 있어서 태권도장에 열심히 가서 태권도 실력을 갖췄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입사 때 됐으니까 언론사 시험을 공부하자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되게 뭐 10년, 20년간 모여서 저를 경호관이라는 기회로 이끌어줬거든요. 배우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20대에 덜컥 배우 못했을 것 같아요. 30대가 되고 경호관을 지나고 나니까 이 시절이 저를 되게 강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못할 게 뭐야. 사람들은 그래요. 야 청와대 10년 아깝지 않아? 야 너 그거 버리고 나온 거 안 버리고 나온 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금 무기 그렇네요.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뭐 이제 국위선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잘 준비만 돼 있으면 어떤 길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다양한 거를 접하고 익히고 알고 있다면 언제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이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이렇게 배우시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 저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듣다 갔는데 그 등산로에서 그 다음에 누가 엄청 오래된 거의 산삼 같은 더덕을 발견을 했대요. 봤으면 만약에 제가 알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더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거 안다면. 모르면은 그 기회를 못 잡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을 해두면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적어도 쓸모없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많이 도전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제가 약간 옛날에 그 입사 컨설팅도 했었어가지고 가지가지 했네요. 자, 알려드릴게요. 헤드헌팅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 사람을 공략하려면 이 사람 인스타도 보고 이 사람 뭐 다른 것도 보고 어디 가는지도 보고 하잖아요. 그 많은 관심이 내가 이 사람과 나의 이어지는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럼 대통령 경호관이 되고 싶어요? 그럼 대통령 경호관에서 다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왜냐면 제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입시 요강을 저한테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채도 많아졌고 구급 공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내다 보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고, 하나 중요한 건 저의 사명감, 소명감, 희생정신은 정말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의 아니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거, 그런 국가관이라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필기? 공부하면 되죠. 영어? 공부하면 되고. 체력? 열심히 시험 보면 돼요. 날아다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유사한 또 직업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하는 업도 그렇고 또 다른 예를 들어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국내만 있겠습니까? 미국도 갈 수 있고 CIA 요원도 할 수 있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또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은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저도 항상 그래요. 약간 저 사람 항상 유쾌하고 여유가 있어라고 하지만 아닌 적도 굉장히 많고,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항상 다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편인데, 제가 선천성 심장병 환자예요. 그래요? 예, 선천성 심장병 환자라서 이 흉터를 보면은 그런 가족이 있거나 그런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애도 그랬는데 근데 배우님은 이걸 안 가리고 잘 하신다고. 심장병이 선천성으로 있었지만 대통령 경호관도 했고 배우도 했고 사이렌도 가가지고 무인도에서 살아남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먼저 내가 만든 틀 안에 갇혀 살지만 않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DM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배우님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좀 선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사실 저 기부도 좀 많이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막은 못하더라도 조금씩 여유가 될 때 기부를 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놨어요. 약간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걸로 용기를 얻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이렌 불의 섬을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경호관을 거치고 무기소개로 활동하고 계신 이수련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리스였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